자, 13번째 보안 업무 규정입니다. 일단 여러분들은 경찰학은 제가 시간 나는 대로 계속 찍어 올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경찰학은 금요일, 토요일쯤에 금토를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수, 목 이렇게 찍어 올리면은 여러분들이 금요일 날, 토요일 날 들으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조금 시간 되는 대로 빨리빨리 좀 올리려고 해요. 원래 6월 15일쯤까지 법령 강의를 끝내려고 했는데, 뭐 일단 좀 빨리빨리. 왜냐하면 또 제가 다다음 주에 집사람과 한 2박 3일 정도 여행을 또 갈 겁니다. 그때 월요일 날도 제가 힘들고요. 우리 또 그 모임이 있고, 그 다음에 수목 여행 가면은 뭐 화요일 날 정도 좀 찍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거주는 좀 많이 못 찍어요.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은, 좀 빨리빨리 찍어서 올려드릴 테니까, 빨리빨리 찍어서 올려드리면 여러분 좋잖아요. 그렇죠? 저도 또 나중에 시간이 조금 더 확보되면은 특강 같은 것도 또 진행을 해줄 수 있으니까요. 제가 약속을 합니다. 60일까지는 제가 책임질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따라오세요. 알겠습니까? 믿죠? 예, 믿으시면 돼요. 제가 뭐 몸이 아파가지고 뭐 죽을 정도로 병원에 입원했다든가 이렇지 않은 이상은 약속은 반드시 지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끝까지 강의를 들으면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무료 강의는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주는 거기 때문에 주변에 많이 알려주세요. 굳이 뭐 이렇게 저도 이렇게 시간을 내 가지고 오전 내도록 촬영을 하고 있는데 혼자서 돈 받는 것도 아니잖아. 내가 이거 한다고 여러분들한테 커피 쿠폰 하나 보내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좋아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료 강의를 잘 듣고 나중에 선생님 경찰학 때문에 경찰학 고독점 했습니다. 경찰학 때문에 합격했습니다. 이런 말만 딱 들었을 때 제가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보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나중에 한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은 제가 촬영 장비를 따로 사가지고 이제 학원처럼 칠판 하고 다른 과목 선생님도 조금 좀 모셔가지고 또 이렇게 진행을 한번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런 조금하게 그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어떤 장비를 갖추고 인력이 필요하면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런 무료 강의까지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정말로 뭐 한 과목당 5만 원 여러분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도록 요새 뭐 경당이나 다른 데 가보면은 뭐 기본 강의 듣는데 뭐 30 몇만 원 이렇게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 30 몇만 원 할 게 또 뭐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한 5만 원 그렇게 해서, 여러분한테 도움을 주면서, 그리고 또 운영을 해야 되니까요. 그죠? 뭐 월세도, 우리 건물 임대를 하면 월세도 줘야 되고, 또 월급도 줘야 되고 하니까 최소 어떤 비용만 있으면 돼요. 제가 뭐 돈을 뭐 많이 벌고 이거 필요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필요 없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직원들 있으면 월급도 주고 해야 되니까 그 정도 최소 비용 정도만 확보가 되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먼 얘기입니다. 당장 그렇게 한다는 건 아니고요. 앞으로 계속 무료 강의로 일단은 진행을 제가 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끝까지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보안 업무 규정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안 업무 규정은요. 먼저 2조 정의를 보시면은 비밀이 뭐다 하는 게 나와 있어요. 비밀. 비밀이 뭐냐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국가정보원법 4조 1항 2호에 따른 겠습니다. 이게 국가정보원법 4조 2호가 됩니다. 자, 여기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에 있는 것을 우리가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각급 기관에 대한 보안 감사는 여기에서 제외한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자, 여기에 따른 국가 기밀로서 이 영에 따른 비밀로 분류되는 것을 뭐라 그런다? 비밀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 제외한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암호자재라는 말이 나와요. 용어 자체가 나오는데요. 암호자재는 이제 암호 보안을 위해서 암호 기술을 적용하는 거예요. 암호 기술을 적용해서 만들어진 장치나 수단을 말합니다. 그죠? 장치나 수단으로서 1급, 2급, 3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로 구분하는 장치 수단을 암호자재라고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조에 보시면 보안 책임해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보안 대상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무엇을 우리가 보안 책임을 지느냐 이 말이에요. 문서, 국가, 주요 문서, 자재, 시설, 지역, 인원, 또 5가지가 뭐예요? 보안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보안 주체는 누가 되는 거예요? 주체는 국가가 되는 거예요. 국가는 보안 주체지 보안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안 대상이 뭐냐 하면은 문서, 자재, 시설, 지역, 인원을 말하는 거예요. 국가는 보안 주체가 된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보안심사위원회가 있어요. 자, 보안심사위원회는 뭐 하는 곳이냐면은 비밀 공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보안심사위원회를 둡니다. 여기에서 비밀을 공개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심사하는 곳이다. 그래 보시면 돼요. 그리고 보안심사위원회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정한다. 대통령이 정한다. 하고 틀리는 거예요. 그거 조심하시고요. 그럼 보안심사위원회는 표를 가지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3명 이상 위원으로 구성이 되고 위원장은 기관장이 아니고 부기관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은 실장, 국장급 중에서 기관장이 임명을 하고요.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을 하게 됩니다. 의결 정조수는 제가 출가가 되겠다. 그래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장 비밀 보호가 되겠습니다. 자, 비밀 구분이 되겠는데요. 자, 1급 비밀이 있고 2급 비밀이 있고 3급 비밀이 있죠. 요거 구분하는 기준이 뭐예요? 비밀의 중요도에 따라서 뭐 한다? 구분하는 거예요. 1급, 2급, 3급입니다. 그래서 비밀은 1급, 2급, 3급으로 분류를 하지, 구분을 하지, 1급, 2급, 3급 대외비로 구분한다 하면 틀리는 거예요. 대외비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외부에 공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비밀은 아니에요. 비밀에 준해서 취급하는 것을 말하지 비밀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급, 2급, 3급 아시겠죠? 3가지로 구분한다 하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럼 1급 비밀은 어떤 비밀이에요? 이런 비밀이에요. 외교 관계가 단절돼 각 기술 개발을 위태롭게 하는 등 우려가 있는 비밀. 이런 비밀을 1급 비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단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2급 비밀은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을 말하고 2막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3급 비밀은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 3회,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잖아요. 3회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1단위, 2막, 3회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조 보시면 이제 암호자재 제작 공급 반납인데요. 암호자재는 누가 제작하냐면 국가정보원장이 하는 거예요. 원장이 제작해서 공급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국가정보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암호자재의 경우는 암호자재를 사용하는 기관은 국가정보원장 인가는 암호체계 범위 안에서 뭐예요? 암호자재를 제작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원칙은 국가정보원장이 제작해서 공급하는데 예외적으로 국가정보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암호자재의 경우는 기관에서 암호자재를 제작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암호자재를 사용하는 기관장은 제작기관장에게 뭐한다?
나중에 사용기간이 끝나잖아요. 끝나면 지체 없이 반납을 해야 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대통령령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체크를 하고 넘어갈게요. 우리 대통령령에 나오는 거, 자, 봅니다. 암호자재 제작이죠. 자, 이거는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암호자재는 뭐라고 그랬어요? 국가정보원장이 개발하고 제작하고 변경하고 배부한다. 앞에서는 국가정보원장이 제작하고 공급한다. 이렇게만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여기는 구체적으로 개발, 제작, 변경, 배부까지 국가정보원장이 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랑에도 불구하고 각급 기관에 사용되는 상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있잖아요. 1급, 2급은 안 돼. 상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는 국가정보원장 인간 암호 체계에 따라 기관장이 개발, 제작, 변경, 배부도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상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각급 기관장이 상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를 개발, 제작, 변경을 하잖아요. 그때는 국가정보원장에게 말다 안정성을 확인받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암호자재 배부 반납이죠. 아까 전에 우리 보안 의무 규정에는 반납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또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암호자재를 반납할 때는 직접 뭐예요? 기관에 직접 접촉해서 배부를 받거나 반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부대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장과 사전에 협의하는 방법으로 배부하거나 반납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보안 의무 규정에는 그냥 반납한다 이렇게만 나와 있지만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납하느냐, 어떻게 배부하느냐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암호자재 관리입니다. 암호자재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요, 사용 중인 암호자재를 포함하고 제외하고는 전부 다 봉인해서 보관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봉인해서 보관한다. 지금 사용하는 암호자재는 봉인할 필요 없지만 사용하고 있는 암호자재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따로 봉인해서 보관한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고, 그리고 암호자재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은 주 1회 이상 점검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점검 기록부에 기록 유지를 하셔야 되고, 보안 담당관은 월 1회 점검 사항을 확인해야 된다 하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암호자재 운용이 되겠죠. 이거는 2항 정도만 볼게요. 나머지를 읽어보세요. 자, 암호자재는 암호자재를 배부하는 기관이 지정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통신문을 암호할 때는 암호화되지 아니한 문장과 혼합해서 사용하면 안 된다.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읽어보셔도 되는 지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보안 의무 규정 8조로 넘어옵니다. 자, 비밀은요, 아무나 취급하는 게 아니죠. 비밀 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만 취급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고, 그리고 암호자재는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만 취급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보안 의무 규정 시행 세부 규칙 경찰적 훈령이 되겠는데요. 그러면은 누가 취급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자, 모든 경찰관은요, 모든 경찰 공무원, 전투경찰 순교를 포함해서 임용과 동시에 상급 비밀 취급권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 경찰은 상급 비밀은 무조건 취급이 가능해요. 그런데 여기에 해당되는 부서에 업무를 본다든가 부서에 근무를 하게 되면 보직 관련과 동시에 2급 비밀도 취급이 가능하다. 경비, 경호, 작전, 항공, 정보, 통신, 보안, 외사, 감찰, 감사, 치안 상황실 등등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는 2급 비밀,
보직 발령과 동시에 2급 비밀이 취급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상급은 모든 경찰 공무원이 취급이 가능하고 2급은 여기에 해당되는 경찰 공무원만 마다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비밀 취업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 경찰은 비밀 취업 인가증을 발급하지 않습니다. 군에는 장교들이나 하사관이나 공무원들은 비밀 취업 인가자가 되는 거고요. 병사들 중에서도 뭡니까? 2급, 3급 비밀을 취급하게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인가증이 다 발급이 되죠. 그런데 우리 경찰은 100% 경찰 공무원들은 상급 비밀을 그냥 자동적으로 다 취급이 가능해요. 이것만 뭡니까? 그러니까 필요한 업무에 필요한 경우에만 뭐예요? 발급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상급은 굳이 발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2급은 필요에 따라서 발급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안 업무 규정 시행 세부 규칙 11조를 보시면은요. 우리 경찰 공무원 중에서는 2급, 3급 비밀을 다 취급할 수 있는 인가권자가 있죠. 누구예요? 경찰청장, 대학장, 교육원장, 중앙경찰학교장, 수사 연수원장, 경찰병원장, 시도경찰청장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2급, 3급 비밀을 취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경찰청장은 서장이나 기동대장에게는 2급, 3급 비밀 취급 인가권을 이임한다. 이때 이임한다 하는 의미는 이임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이임할 수 있다가 맞는 거예요. 뒤에 문장을 보시면 돼요. 이 경우 병정 이상 경찰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경찰 기관장에게도 2급, 3급 비밀 취급 인가권을 이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임한다는 의미는 이임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임을 받았으면은 이임을 받은 서장이라든가 기동대장 등등은 다른 사람에게 다시 이임을 할 수 있다. 재임은 안 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비밀 분류입니다. 자, 비밀 분류는요. 누가 분류하느냐. 이게 또 시험에 여러 번 나왔죠. 누가 분류하죠? 뭐 보안과에서 일괄 분류한다. 정보과에서 일괄 분류한다. 다 틀린 거예요. 비밀은요. 특정 부서에서 비밀을 분류하는 것이 아니에요. 비밀을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사람이 분류 또는 재분류할 책임을 진다 하는 말은 이 사람들이 뭡니까? 비밀을 분류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렇게 정리를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비밀 분류 원칙이 세 가지가 나오죠. 위에 거는 조문이에요. 밑에 거는 조문을 이론화시킨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비밀은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저 등급으로 분류하되 과도하거나 과소하게 분류해서는 안 된다. 이게 뭐예요? 과소, 분류 금지 원칙입니다. 최고 등급이 아닙니다. 최저 등급이에요.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죠. 자, 두 번째, 비밀은 그 자체 내용과 가치 정도에 따라서 분류한다. 다른 비밀과 관련하여 분류하면 안 됩니다. 자체 내용과 가치 정도에 따라서 1급, 2급, 3급으로 분류를 해야 돼. 이게 바로 독립 분류의 원칙이다 하는 것을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로부터 접수한 비밀은 생산기간이 필요하는 정도로 보호할 수 있도록 분류해야 한다. 생산기간, 발행기간이 필요로 하는 정도로 보호를 했다. 이게 외국 비밀 존중의 원칙. 국제기구 비밀 존중의 원칙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는 생산기간, 발행기간 대신에 접수기간이 들어오면 틀리는 거예요. 시험에 굉장히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또 하나 더 주의할 것은 이 분류 원칙은 보안 업무 규정 12조에 규정되어 있다 하는 사실도 알아두세요. 보안 업무 규정 12조입니다. 보안 업무 규정 시행 규칙 하면 틀리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분류 원칙은 12조에 보안 업무 규정 12조에 규정되어 있다. 꼭 기억을 하도록 합니다. 시험에도 나왔던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분류 지침은
분류지침은 이제 세부 분류지침을 작성해 시행을 하면 되고요. 이 세부 분류지침은 공개한다, 안 한다? 예, 안 합니다. 공개하지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비밀을 재분류하잖아요. 재분류도 생산자, 관리자가 한다 그랬죠. 그 생산자가 직권으로 재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국정부나 국제기구로부터 접수한 비밀 중에서 예고문이 없거나 또 기재된 예고문이 비밀 관리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접수한 기관장이 비밀을 최대 보호할 수 있는 범위에서 재분류합니다. 이거는 접수한 기관장이지, 요거는 생산한 기관장이 가면 틀리니까 조심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비밀관리 기록부가 나옵니다. 자, 비밀관리 기록부 한 가지 기억하세요. 1급 비밀관리 기록부는 따로 작성합니다. 2급 상급은 괜찮아요. 2급 상급은 한 번에 같이 작성을 해도 돼요. 그런데 1급 비밀만큼은 따로 작성해서 갖추어야 된다 하는 것을 알아두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보안업무 시행 규칙에 보면은 비밀 암호자재 관련 자료 보관 기간이 나옵니다. 이것도 굉장히 쉬워요. 왜냐하면은 요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서약서만 기억하시면 돼요. 서약서는 인가 해제 시까지 보관한다. 나머지는 전부 다 5년간 보관한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서약서만 인가 해제 시까지. 나머지는 5년이다. 쉽죠?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비밀 열람입니다. 비밀 열람인데 1급 비밀,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1급 비밀 보안 조치에 관해서는 누구하고 미리 협의한다? 국가정보원장이다. 나머지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비밀 공개입니다. 자, 비밀 공개도 마찬가지예요. 1급 비밀에 관한 공개에 관해서는 국가정보원장과 미리 협의를 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법률에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기관장이나 소속되었던 기관장 승인 없이 비밀을 공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비밀 소유 현황 통보인데요. 각급 기관장들은 이제 비밀을 소유할 거 아닙니까? 바로 연 2회입니다. 1년에 2번 비밀 소유 현황을 조사해서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사 통보된 비밀 소유 현황은 공개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보호지역입니다. 보호지역. 자, 중요도에 따라서 어떻게 나누죠? 제한지역, 제한구역, 통제구역으로 나누게 됩니다. 자, 제한지역은 감시가 요구되는 지역이고, 제한구역은 안내가 요구되는 구역이고, 통제구역은 금지가 요구되는 구역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제한구역과 통제구역, 요거, 자, 헷갈리면 안 됩니다. 박스 안에 섞어 놓았을 때 구분이 가능해야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보호지역은 통제구역이에요. 그래서 이건 두 문자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치안 암호는 종합적인 무기 정보의 비밀이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암호, 종합, 정보, 이거는 중복되어 있으니까요. 치안 암호는 종합적인 무기 정보의 비밀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특히 정보는요. 여기도 정보가 있어요. 정보통신, 정보 업무. 자, 정보통신과 정보 업무는 제한구역이고 나머지 정보는 통제구역이다. 그렇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통제구역은 어떻게 암기한다? 치안 암호는 종합적인 무기 정보의 비밀이다. 정보 중에서 정보통신과 정보 업무는 제한구역이고 나머지는 통제구역이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안 헷갈립니다. 시험에 잘 나오니까요. 정리를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관 기준이 되겠는데요. 자, 1급 비밀은요. 자, 그러니까 비밀은 일반 문서와 암호 자재와 혼합해서 보관하면 안 돼요. 특히 1급 비밀은 반드시 금고에 보관해야 됩니다. 다른 비밀 2급, 3급 비밀과 혼합해서는 안 됩니다. 1급은 무조건 1급만 따로 보관하는 거예요. 그것도 금고에
반드시 보관하는 겁니다. 그런데 2급과 3급 비밀은 뭐예요? 예, 금고에도 좋고 아니면 이중 철제 캐비넷 잠금 장치가 되어 있는 용기에 보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급, 3급 비밀은 혼합 보관이 가능해요. 1급만 혼합 보관이 안 됩니다. 자, 근데 용기에 넣을 수 없는 비밀은 어디에 보관한다? 제한 구역과 통제 구역에 보관하는 거예요. 제한 지역과 제한 구역은 틀립니다. 제한 구역과 통제 구역이다. 그래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비밀 보관 용기 외부에는 여기 비밀이 들어있다. 이렇게 보관을 알리거나 나타내는 어떠한 표시도 해서 안 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안 측정이 되겠는데요. 보안 측정은 국가정보원장 직권 후 또 각급 기관장, 관리기관장 요청에 따라서 뭐한다? 예, 보안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안 측정은 국가정보원장 직권에 따라서 각급 기관장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보안 측정 절차 내용에 관해서는 세부적인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정한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안 측정 결과 처리는요. 국가정보원장이 이제 보안 측정 결과 개선 대책을 해당 각급 기관장에게 통보를 하게 됩니다. 이걸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신원조사가 되겠습니다. 자, 신원조사는요. 국가정보원장은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기밀을 취급하는 인원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서 충성심, 신뢰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조사를 한다. 이게 신원조사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원조사는요. 관계기관장은 국가정보원장에게 신원조사를 요청해야 됩니다. 알겠죠? 관계기관장은 누구한테? 국가정보원장한테 요청한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고 그리고 신원조사 대상자는 여기에 있습니다. 1호, 2호, 4호 그죠? 이제 3호, 5호는 삭제가 되었다. 그려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주의할 것은 바로 또 이겁니다. 공무원 임용 예정자 이렇게만 나오면 곤란합니다. 요 갈로가 반드시 나와야 돼요. 공무원 임용 예정자 중에서도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기밀을 취급하는 직위에 임용될 예정인 사람으로 한정한다 하는 사실을 알아두셔야 돼요. 단서가 없으면 틀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네 번째, 국가보안시설 보안장비를 관리하는 기관장도 신원조사 대상입니다. 그런데 갈로 속에 보시면 해당 국가보안시설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직원도 신원조사 대상이다 아니다? 대상이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주의하시고 공무원 임용 예정자 갈로 속에 있는 내용 주의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험에도 여러 번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조사 결과, 신원조사 결과 처리입니다. 자,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정보원장은 관계기관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통보를 받은 관계기관장은 신원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보안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가 되는 거예요. 통보하여야 한다, 마련하여야 한다. 시험 정답 3번입니다. 꼭 기억을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대통령에는 신원조사 결과 처리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 바로 국가정보원장은, 그죠? 국가정보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사 결과를 작성해서 요청기관에 통보를 한다. 그러니까 관계기관장이 국가정보원장에게 신원조사를 뭐예요? 요청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 결과를 요청기관에 통보한다. 30일 이내도 여러분 정리를 해두시라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5장 보안조사가 되겠는데요. 자, 국가정보원장이 조사 결과를 해당 기관장에게 통보를 하고 또 통보를 받은 기관장은 조사 결과와 관련해서 필요한 조치를 해야 돼요. 그 조치 결과를 이제 국가정보원장한테 또 통보를 한다 하는 거 그렇게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고치기입니다. 자, 권한 위탁이 되겠는데요. 자, 국가정보원장은 권한 일부를 누구한테? 국방부 장관과 경찰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자, 여기서 국방부 장관과 경찰청장한테 위탁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왜 가능할까요? 왜 이 기관장에게는 위탁할 수 있죠? 군인 거의 한 56만 명 정도, 경찰 한 15만 명, 굉장히 많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큰 조직이 군조직이고 그 다음 큰 조직이 경찰 조직.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일부를 국방부 장관, 경찰청장한테 이임이 아니고 맡기는 거예요. 위탁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하나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경찰학 법령편 총론 1단계는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경찰학 법령편 강론 1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